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상하이 준시 바이오사이언스의 토리팔리맙 FDA 최종 승인 과정을 통해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의 향후 주가 흐름까지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기사인데요. 중국의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FDA 승인 가능할까? 이런 기사입니다. 2018년도에 중국에서는 첫 번째로 PD-1 억제제인 상하이 준시 바이오사이언스의 투오이, 성분명이 이제 토리팔리맙이고요. 지금 이제 올해 10월 달에 FDA 허가받았을 때 그 상품명은 이 록트로지죠. 자, 중국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2018년도에 그 받았고, 흑색종, 이제 그 뒤에 비인두암, 요로암 이렇게 이제 적응증을 확장해 나갔고, 2019년도에 보시게 되면, 이 FDA의 우수종양학 센터의 디렉터인 리차드 파주두르 박사가 중국산 이제 PD-1, PD-L1 관련되는 억제제를 중국 임상 데이터만 근거해서도 FDA가 마케팅 승인을 허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키투르다, 옵디보, 티센트릭, 이제 바벤시오, 임핀지, 립타 이렇게 6개의 억제제가 승인되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죠. 지금도 비싼데 과거도 되게 비싼데요. WAC 가격이 키트루다만 하더라도 4,719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산 이제 뚜오이 가격이요. 키트루다의 중국 리테일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FDA가 허가를 할 때 가격을 고려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중국산 제품들을 이렇게 저렴하게 하게 되면 상당히 환영할 만하다. 그래서 파주두르 박사가요, 이미 효과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또 비열등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 개발된 PD-1 억제제를 쓰게 되면 중국 임상 연구 결과나 미국의 임상 연구가 좀 비슷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약물은 분명히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약물 승인에 대해서도 거의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약가 관련된 어떤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국적 제약사들이 약값을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경쟁 구도가 안 되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산 제품들을 허가를 해주면 약가인의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 그 AACR 학술대에서 이스트 미트 웨스트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또 2016년도에 그 중국 임상 데이터 품질이 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80%가 위조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상황이어서 이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FDA가 중국 자료만 가지고 마케팅 승인할 가능성도 여전히 또 희박하다. 이렇게 논란이 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이야기들을 FDA 관계자가 이제 했죠. 이분은 2021년도 기사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계속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파주두르 박사가. 그래서 2021년도 기사를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이제 저런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그 미국의 이제 그 코에레스는 이제 판권 계약을 맺죠. 상하이 준시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코에레스 전략은 비인두암을 적응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암종으로 적응적 확장이 이제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임상도 늘리고 이런 어떤 흐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인두암 3차 치료제로 중국에서 이미 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2021년도 3월 달에 이 BLA 신청을 합니다. 예. 요런 어떤 이제 과정을 있고, 그래서 그 기타 이제 그 폐암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 폐암 쪽까지 이제 토리팔리만 관련되는 임상에서 이제 기대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종양 유형의 토리팔리맘의 우수한 어떤 흐름들 이러면서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어떤 진출 관련되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제 PD-1 계열이라든지 PD-L1 계열 관련해서 해외사들과 이 부분들이 이제 일라일리라든지 노바티스라든지 많이 이제 판권 계약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21년도 8월 달에 보시게 되면 폐암 시장이 가장 뭐 크고 대규모 임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토리팔리만 관련해서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다국적 이제 임상이 아니라 중국 단일 센터에서 임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문제를 삼고 있었죠. 그래서 인종별로 이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때 비욘드 스프링이라고 여기도 상장사예요. 뭐 시가총액이 크진 않는데 미국 내 임상 시험이 20% 정도만 진행해도 FDA가 인정해야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맙 관련해서도 임상 데이터를 할 때 항상 보면 미국 내 임상이 이제 20%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가 돼야 되는데 주장 자체가 요때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요 이상이 되면 뭐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비판을 할 때 이런 어떤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은 그 록트로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중국 내 임상 가지고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PD1 이제 항체 치료제 중에서 거의 이제 중국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이제 나와 있고 개발 파트너가 다 이제 해외인데 캄넬리주맙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허가를 받았고 여기 이제 파트너가 이 HLB라는 게 요게 이제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조금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기대가 높았던데 FDA가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막 거절이 막 나오죠. 그리고 2021년도에 이제 비윤두암 관련해서 BLA 신청을 하고 포두파 일정에 따라서 4월에 이제 최종 허가가 결정되는 어떤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 당시 이제 FDA가 뭐 거절을 해도 폐암 쪽에서는 이제 뭐 그 임상 데이터가 이제 대규모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간세포암이나 비인도암 관련되는 부분은 미국보다는 아시아 쪽에서 더 흔하고 지역에 따라 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다지역 임상 시험이 등록하기 어려운 어떤 질병은 규제에 좀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제한이 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비윤도암이 이제 그런 어떤 임상의 어떤 중국 쪽 임상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허가가 되었죠. 그러면 간세포암 쪽도 이렇게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인도암 쪽에서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22년도 5월달에 보면 4월달에 퍼드파 일정이었는데 결국 그 일정의 어떤 전에 CRL 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 내년 5월 16일인데 그 전에 3월달에 있는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CMC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야 되고 CRL 레타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요걸 받게 되면 이 부분들을 수정해서 다시 이제 허가 신청서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포트파 일정은 이제 뭐 4월인가 되어 있는데 이게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CRL 레터를 받으면 회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데 이 상하이 이제 준시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받아들여서 다시 이후에 이제 준비를 해서 다시 이제 받았을 때 포드파 일정이 12월 23일이라고 또 이제 연기가 되어서 있는데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작년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코로나 관련되는 유형으로 중국의 현지 관련되는 이제 실사 관련되는 부분이 할 수 없어서 승인이 다시 보류될 어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승인이 거절되면서 CRL 레터를 받거든요. 그래서 외신의 어떤 기사들을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 요게 이제 그 12월 25일 이제 기사잖아요. 그래서 포드파 일정이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 요때도 보면 이제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연기되었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 딜레이 됐다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이 사이트 인스펙션 그러니까 현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용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이 또 이제 밀려진다. 예,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올해 중간에 이제 기사죠. 2023년도 6월 달에 이제 로이터발 기사인데 FDA 플래그 이슈 코에레스 파트너 차이나 플랜트 포 캔서 드러그. 그러니까 이제 코에레스 파트너니까 이제 상하이 준시 바이오 사이언스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중국의 뭐 공장 플랜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이슈가 있으면서 일정들이 조금 많이 이제 그 최종 허가까지 일정들이 좀 미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제대로 딱 이렇게 승인이 안 나오고 포트 발정도 연기가 되었고 CRL 레터도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올해 이제 기사죠. 그래서 이제 그 BLA를 다시 이제 CRL 레터를 받고 다시 또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토 중인 상태에서 그 이번에는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형태로 제출을 또 했어요. 보안 요구 사안을 5월 달에 품질 프로세스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수정해서 내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10월 달에 이제 최종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새로 이제 그 나왔던 최종 어떤 이제 분석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내용을 받았고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그 일정대로 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이 주가의 흐름들도 이게 좀 살펴보면요. 그 준시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상해 증시에도 있고 홍콩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면 그 작년도 연말에 이제 2021년도에 BLA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당초 이제 상반기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요게 이제 그 CR 레터를 받으면서 연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 말에 이제 될 거라 했는데 요때 또 이제 현장 조사 인스펙션 관련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연기가 되었고 그래서 주가는 이제 사실 이제 보시게 되면 이때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다가 오히려 이번에 이제 그 23년 10월 달부터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 크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예. 오히려 이제 주가가 이때 이제 2022년도 말에 이제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홍콩 증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요때는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그 좀 기대감으로 코로나 때 이제 올라가고 2022년도에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CR 레터를 받으면서 빠졌다가 연말에 기대감으로 다시 올랐다가 이때도 이제 또 연기가 되면서 또 내려갔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CR 레터를 받지 않느냐, 뭐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움직였는데 내년도 이제 시판 관련되는 부분 일정이 1분기 하고 가격 관련되는 배정을 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이 이제 FDA를 허가 받았는데 요런 흐름들이 나오는 어떤 흐름 그러니까 FDA를 허가를 받아도 다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듯이 뭐 올라가는 어떤 종목이 무차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움직여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19년도하고는 전혀 좀 이제 다른 흐름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어찌 보면 주가로 보면 기대감들이 전혀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어떤 흐름이잖아요. 위에 올라갔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어떤 이제 3월 달에 마지막 이제 레이트 사이클 미팅에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는 전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 흐름이 몇 년 동안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그냥 올라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차별화되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4만원대를 어떻게 이제 박스권을 어느 시점에 올렸느냐 여기서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주가가 이제 이전에 이제 뭐 고가 박스권 이제 외부에 있는 이 5만원대, 6만원대를 어떻게 또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반영될 거고 가장 급선무는 4만원대를 어느 지점에 어떤 거래량으로 올려주느냐
그 부분이 이제 이후에 주가 흐름에서 또 이제 또 특이한 부분은 내년도 6월달까지는 공매도제 금지 기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숏스퀴즈까지 숏커버링이 이제 숏스퀴즈까지 이어지는 여부가, 그래서 그 부분만 연계된다면 2019년도의 어떤 데자뷰가 뭐 나올 수도 있는 지금 환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3월달 이전에 얼마나 빠르게 지금 이제 4만 원대 가격이 넘어가는에 따라서 이제 목표 주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차트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흐름들을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